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입니다. 저녁 시간을 또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아주 흥미롭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하나 들려드릴게요. 먼저 앞서서 밖에 나가가지고 잠시 한번 힐링 좀 하고 왔습니다. 산속에 처박혀 있다가 이제 바다를 보니까 나름대로 좀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랜만에 또 아는 형님들하고 또 장어도 먹어봤는데 역시 소고기보단 장어가 좋은 것 같아.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장어구이 꼭 드셔보세요. 그것도 숯불이야, 숯불. 일반 장어가 아니라 숯불 장어구이를 꼭 드시면 아주 맛있을 겁니다. 가끔씩 한 번씩 여러분들도 몸보신을 하셔야 돼. 기력이 좀 빨리는 분들은 장어 같은 걸 먹어야지 또 스태미나에 좋잖아요. 그래야 또 열심히 또 뛰어다닐 수 있고 또 체력도 좋고 건강해야지 정신력도 딱 올바로 쓸 수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잘 드시고 추석 연휴 편하게 쉬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만약에 여러분들 한 500만 원을 갖고 있다면 1970년대에 돌아간다면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하겠는가, 한번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금 이 사진이 보이죠? 사진. 이 사진이 이제 1975년 사진이에요. 서울 강남대로 일대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왼쪽이 한남대교, 왼쪽이 한남대교 남단이라고 하고,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아파트가 1971년 준공된 논현동의 영동 공무원 아파트라는 영동 쪽의 공무원 아파트. 이게 1975년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흥미롭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단돈 500만 원을 들고 막 1970년대에 간다면은 과연 어디에 투자를 했을까? 강남 땅이나 아니면 강남 아파트 아니면 삼성전자 주식? 한번 고민이기보다는 한번 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 예전에 그 박정희 정권이 그 남서울 개발이라는 그 미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밀어붙인 국내 최초의 신도시 개발이죠. 그때가 강남이에요, 강남. 그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현재 상징하는 그 공간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 등의 그런 도움으로 해가지고 한번 강남의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일단 그 편리한 교통시설, 사통팔달의 입지, 또 우수한 학군, 풍부한 일자리, 이걸 다 갖춘 지역이 어디야? 서울에서 딱 한 군데 꼽으라면은 바로 강남을 떠올릴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여튼간 흥미롭습니다. 1970년대 강남만 해도 강남은 거의 허허벌판이라 또 하네요. 허허벌판. 그 정도로 상당히 벌판이었다. 벌판이었죠. 하여튼 잠원동에서 문홍사에서 강북의 유명 짜장면집에 단무지를 공급했다고 전해질 정도로 그때까지만 해도 강남, 그런데 누가 사냐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 정도로 강남이 굉장히 완전 총구석이었죠. 지금 이 사진이 뭐냐, 이게 1977년이죠. 반포주공 2, 3단지래요. 반포주공 2, 3단지 그 개발하는 모습입니다. 하여튼 1960년대 초 강남은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해 있었어요. 경기도. 서울하면 한강 이북만 쳐졌죠. 한강 이북.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사대문 안을 이제 결국은 서울이었죠. 서울 사람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사대문. 강남이라는 말 자체가 한강의 이남을 통틀어서 일컬지 않습니까? 강남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의 강남권, 강남, 소초, 송파 이쪽은 영등포의 동쪽이었어. 그래서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의미로 영동이라는 이름이 있죠. 영동. 이런 이름이 쓰였고,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서울 인구가 막 폭증해요. 막 엄청나게 늘어나죠. 거주지가 부족하게 되니까 강남은 1969년에 1월 성동구에 편입이 돼요. 성동구. 서울에 이제 포함이 된다. 당시에 강남 땅 한 평이 얼마였냐? 한 평이 얼마였냐? 400원이었다. 400원. 그때 짜장면 한 그릇이 15원이었대요. 15원. 짜장면 27그릇이야. 27그릇이면은 강남 땅 한 평을 살 수 있었다. 짜장면 27그릇이면은. 물가가 다르니 단순 비교는 약간 어렵다 하더라도 현재 짜장면 가격이 7,000원이니까 한 19만 원 정도 되겠네. 19만 원. 19만 원 안 되는 돈으로 강남 땅 한 평을 질 수 있는 것이었죠. 참 신기합니다. 그 당시 돌아가면은. 일단은 이 사진은 그 영동의 그 공무원 아파트라네요.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공무원 아파트라는 영동 공무원 아파트. 하여튼 강남 벌판에
그 처음으로 들어선 아파트가 논현동의 영동 공무원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이때가 1971년 4월에 착공을 해요. 그해 12월에 초스피드로 이제 완공을 합니다. 초스피드로 막 완공을 해요. 그때 5층 아파트 12개 동 360세대 규모라네요. 360세대. 그래도 그 당시 때 아파트면 최고였지 뭐. 하여튼 서울시가 무주택자 공무원들에게 분양했는데 이때 12평, 15평 이렇게 2평형이었대요. 12평, 15평. 방 하나에 이제 5, 6식구가 모여 살던 시절이죠. 그 15평은 초대형 아파트였어, 그때. 초대형. 15평이 초대형 아파트라는 그런 이미, 그런 말이 불린 거죠. 분양가도 낮았어요. 낮아서 입주 수요도 많았고, 그런데도 입주민들이 머지않아서 강북으로 줄 컴백을 하는 거죠. 강남에는 안 살려고 하고 다 강북으로 하려죠. 왜냐면 주변에 인프라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어. 시장, 뭐 학교, 병원 이런 게 없으니까. 뭐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갔다고 현재 전해지고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 사진이 보면은 흥미로운 게 이게 1975년이네요. 이때 잠시라고 송파 일대래요. 송파. 서울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잠시 송파 일대랍니다. 실제 강남은 사람 살 데가 못 된다고 여겨지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지대가 낮아가지고 홍수가 났다 하면은 결국 상습 침수 구역이고요. 단적으로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장아 없이는 못 산다. 이런 말까지 나왔답니다. 이 실패 케이스를 보고 서울시와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는 강북의 밀집 인구를 분산할 수 없겠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부가 1972년에 내놓은 카드가 영동지구 주택 건립계획입니다. 그 지금의 압구정, 학동, 청담동, 논현동 그런 일대다 대규모 아파트 개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본격적인 강남 원주민이 등장할 토대가 마련되는 거죠. 그럼에도 인프라 부족으로 수요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고 강북 주민들이 이제 강남 이사를 결심하게 만든 소식은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해외에서 나옵니다. 해외에서 그 남베트남 수도의 사이공의 함락 뉴스, 남베트남 예전에 베트남 전쟁 때 사이공이 함락되지 않습니까? 일단 휴전선으로부터 강북 도심까지는 대략 한 40km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흉흉한 그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강남이 더 안전하다 그런 인식이 이제 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드는 그 합리적 의문 하나가 있는데 이때 강남 대규모 개발 계획을 진행하는 돈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 박연미 경제평론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말하는 겁니까? 없던 땅을 조성해서 아파트를 지었기에 남는 수익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 자리는 원래 한강이었다고 하네요. 한강. 그 거기에 막 물을 메우고 땅 파기하고 해서 이제 아파트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는 땅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가 팍팍 대출해주는 돈을 받아서 아파트를 또 짓고 이것을 또 후분양 팔았으니까 결국 현대건설사로서는 앉아서 떼돈 버는 사업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서울 유입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1975년이 되면은 이제 성동구, 영등포구에서 떨어져 나간 지금의 이제 강남구가 탄생하는 거죠. 강남구 탄생하게 되는 거다. 이게 이제 1977년 사진인데 이게 반포주공 1단지. 반포주공의 1단지의 모습이랍니다. 1단지 전경. 일단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현재 건설부죠. 건설부 옛날에 지금은 국토교통부인데 건설부가 1970년 11개 아파트 지구를 지정을 하는데 이때 아파트 지구로 고시되면은 해당 지역에는 아파트하고 부속 상가만 지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11개 아파트 지구 중에 그 6개가 강남에 있었답니다. 그 사실상 강남 아파트 단지 조성 프로젝트였겠죠. 그렇다면 강남은 언제부터 이렇게 핫했을까? 사대문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던 그 강남을 지금의 뭐 서울 중심으로 만든 이유가 또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또 한번 갖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1978년 사진이에요. 이 강남 종합버스터미널 일대 공사네요. 강남 종합버스터미널 공사하는 모습입니다. 하여튼 우선은 그 강북에 난립해 있던 그 고속버스 정류장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때 1976년에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을 조성을 해요. 이때 유흥업소의 강남 이전도 빼놓을 수 없고 1970년대 강북 도심에 있던 유흥업소들이 이제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대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했던 그 부지 일부를 유흥업소 희망자들에게 매각을 해요. 그래서 7, 80년대 이제 신사동을 중심으로 해서 압구정동 일대까지 유흥업소가 이제 확산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명문고의 강남 이전이 이제 강남 발전에 이제 또 가속 페달을 밟고
70년대 초에 서울 명문의 공립고가 어디 있었냐? 막 경기, 서울, 뭐 경복, 용산, 경동고 이런 게 있어요. 경기고, 서울고, 경복고, 용산고, 경동고 이 명문고죠. 사립고는 양정, 배재고, 희문고, 보성고, 중앙고 이 정도 되고 죄다 뭐 강북 그것도 청와대 인근에 몰려 있어요. 본고에. 그래서 뭐 4.19 혁명, 6.3 학생혁명이 그 여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나 같은 시기가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었죠. 그래서 독재 정권의 복합적인 불안감이 명문고를 강남으로 떠민 배경이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 비슷한 그 시기에 서울시는 이제 교육의 그 평등성 실현이라는 이념 아래서 이제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합니다. 교구 평준화. 그래서 74년부터 서울을 5개 학군으로 묶어버려 가지고 동일 학군에 있는 중학교 졸업생은 동일 학군의 고등학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1987년이죠. 이때 이제 서울의 인구가 이제 팽창해서 학군이 이제 종전이 5개에서 이제 몇 개로 늘냐? 9개로 늘어나요. 9개. 강북의 명문구가 대거 이전한 그 강남구, 그 서초구, 그 두 구의 학군이 결국 8번째 학군이야. 그래서 결국 그 유명한 8학군이 생겨요. 8학군. 강남 8학군이 생기는 겁니다. 강남구, 서초구. 오로지 도심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했던 그 고교 이전은 평준화 정책을 만나가지고 교육 특구 탄생이라는 예상치 못한 또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도 또 거센 반발 끝에 밀어붙인 그 명문고의 강남 이전이 현재 또 강남 아파트 값을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또 부력이 되는 겁니다. 부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19년 모습이네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일단 그 처음 했던 얘기로 돌아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1974년 서울 서초동의 반포주공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였냐? 아까 말한 것처럼 500만 원이었어. 500만 원. 그럼 지금은 얼마 하냐? 재건축이 진행 중이라 향후 가격이 더 오를 건데요. 지난 6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 26억이야. 26억.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가 현재 26억. 얼마냐? 520배. 520배로 이제 성장한 겁니다. 74년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75년에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75년에 첫 상장된 삼성전자 주로 500만 원치 샀다. 그럼 지금쯤 평가액이 얼마일까요? 또 같은 금액으로 강남 땅 구입했다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 한번 잘 판단해 보시죠. 일단은 74년에 500만 원이 26억 원. 그럼 삼성전자 75년에 500만 원 샀으면은 지금 얼마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대충 답이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 엄청나게 올랐겠죠. 수백 배 올랐을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들 장기 투자를 하면은 뭐 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말이 쉽지 뭐 30년씩 40년씩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지는 않을 거예요. 집은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만은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 그냥 장기적으로 묻어놓고 나중에 뭐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뭐 자기 자손들한테 말 그대로 이제 뭐 증여도 해도 되고 기부도 해도 되고 되니까 갖고 계세요. 갖고 있다가 배당도 받고 나중에 뭐 다 써버려도 되고 그때 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기부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꼭 갖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강남 아파트 값도 오르는데 뭐 삼성전자도 오르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겁니다. 뭐 재밌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대한 사랑 영원하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